최근 군산에서는 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치매가 걸린 아내를 10년간 돌보던 80대 남편이 끝내 아내를 살해했다는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치매는 더 이상 몇몇 가정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치매 국가 책임제 어디까지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 번 언론 매체에서 치매와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간병살인 이런 자극적인 키워드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면 고령화 사회에 좀 필연적인 그림자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해서 공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는 이제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죠. 2000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7년도에 이미 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일부 구는 초고령 사회가 진입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08년도부터는 저희가 치매와의 전쟁을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그때 선포를 하시고 치매 관리 종합 계획이라고 해서 1차, 2차, 3차가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재작년이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치매를 이제 국가에서 좀 공적인 기관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던져주시고 지금 정책을 펴나가고 있죠. 네. 교수님, 그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말의 취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골자가 있나요? 예, 이제 그 개인의 그 가족의 영역으로 두었던 치매 치료를 국가에서 이제 함께 가겠다 하는 취지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관련 인프라라면 의료시설도 있고 요양시설도 있고 복지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런 이 세 개의 그 큰 체계를 통합 연계시키겠다. 그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여기 하나 큰 부분이 있고요. 이제 가장 큰 부분은 그 치매 그 가족들의 그 의료 비용을 최소화시키겠다고 한 것이 큰 특징이죠. 네. 치매 가족들이 분담이 지금 20%에서 한 60% 정도 자기 분담이 되고 있는데요. 네. 10%까지 좀 줄이겠다 네. 했고 치매 초기 진단할 때도 무료거나 상당 부분 그 건강보험에서 커버해주겠다. 의료 비용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 먼저 해보죠. 어떤 건강보험의 어떤 보장성을 좀 강화하고 네. 확대해서 본인 부담률을 낮추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요. 실제로 건강보험 제도가 좀 개편이 돼서 이렇게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뭐 있다고 봐야 되죠. 우선은 치매를 진단하는 과정이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이제 치매를 진단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치매 증상을 정확하게 그 병력을 청취하고 또 환자의 행동이나 말하는 것들을 이제 관찰하는 것이 우선이긴 하지만은 기억력에 대한 정밀 검사, 우리가 신경인지 검사라고 하는데 신경인지 검사라든지 치매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MRI 비용이 지금 건강보험대로 편입이 됐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치매 산정 특례가 적용이 돼서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은 5년 동안에 본인 부담금을 10%로 이제 감면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치매 약제비 지원 제도가 있어서 치매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죠. 네. 치매 국가 책임제 내용 중에 보면 치매 안심센터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군별로 도내에도 치매 안심센터가 설립됐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우리가 국가정책 접하면 그러잖아요. 괜히 그냥 건물만 짓고 달랑 간판만 올려놓는 거 아닌가. 정말 실효적인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기존의 어떤 치매 상담센터에 비교했을 때 이번에 새로 추진되는 치매 안심센터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다른 점이 있다고 봐야 되죠. 우선 조직이 커졌고요. 그러면서 인력이 많이 개편이 됐고 특히 다른 지역과의 어떤 그 차이, 전북 지역만 해도 전주, 군산, 익산 세 군데밖에는 치매 상담센터가 없었습니다. 네. 그곳이 14개 시군으로 각각 생겼다는 게 하나 중요한 차이점이고요. 지금 센터장이 대개는 보건소장님께서 맡고 계시고 보건소장님이나 의료원장님이 맡고 계시면서 인력이 지역별로 좀 편차는 있지만은 15명에서 25명.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들한테 다가가고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안심센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이 환자분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이분들을 사례 관리를 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지역적인 자원들을 잘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 준다는 게 안심센터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이죠. 기존의 보건소 세팅에서는 의료진 위주의 근무였다면 이제 사회복지사가 상당 부분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례 관리,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기존에 있던 보건소도 사실은 치매 진단 뭐 서비스를 안 해왔던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거라기보다는 검사 위주의 해왔던 관행들이 계속 좀 있다라는 비판들이 지금 있어서 사실상 국가에서 국가 책임제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지금 실효성 있게 안심센터가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제 비판도 분명히 지금 있거든요. 이런 제도는 정말 두 팔 벌려 환영해야 될 거라고 봐요. 일단은 왜냐하면 이게 생기기 전에는 사실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가족들이 찾아다녀야 됐거든요. 근데 이게 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기 진단, 예방, 치료, 사례 관리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니까 저는 분명히 이거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저는 한 서너 가지 개선점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전국 256개 치매 안심센터가 생겼는데 이게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 대도시의 치매 안심센터는 센터가 운영되는 방식대로 저기 무슨 진안이나 장수나 어떤 시골의 치매 안심센터도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하니까 힘이 버겁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치매 안심센터가 현재 정량 평가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치매 환자를 유치를 위한 좀 경쟁도 있다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치매 정책 자체가 어떤 발굴 치료에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기에 예방하면 더 큰 국가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조기 예방보다는 너무 발굴 치료에 집중하는 거 아니냐.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지금 치매 안심센터 한 곳당 임상병리사 등을 비롯해서 한 25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그분들 인력 수급도 문제지만 그분들의 처우 개선도 지금 사실 크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우선 맞습니다. 256개의 전국에 있는 그 군, 네. 시, 군, 구에 하나씩 치매 안심센터가 지금 생겨났습니다. 근데 네.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서울 같은 데는 각 구마다 정말 좋은 시설과 인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센터들이 존재하는 것 반면에 전주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주군산 익산을체육관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역 편차를 줄이고 소외받는 지역까지 다 커버가 된다는 면에서는 일단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도시형과 농촌형이 조금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형은 이제 거점, 지역 거점형으로 움직이는 곳이고, 농촌형 같은 경우는 센터 규모나 지역에 비해서 지역이 너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문형으로 해서 인력 기준도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도시형과 지금 농촌형은 조금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국가에서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국가 아젠다의 위에 있는 정책 중에 지금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치매 국가 책임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눈을 크게 뜨고 감시도 하시고 비판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는데 그러면은 이 안심센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보건복지부라든지 중앙치매센터 또 광역치매센터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좀 무르익어가면서 평가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치매의 치료보다는 예방 쪽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게 잘 틀어막아야지 일단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계속 나빠지는 그런 경과를 받고 있는 것이 치매가 일반적인 그런 임상 경과이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약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백신이 생긴다든지 그러면은 뭐 50대나 60대에 백신을 그러면 다 맞춥시다 이러면은 그런 건 아직 없는 거죠. 네, 안타깝게도 없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단계를 나눠 가지고요. 우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생활 속에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령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분들은 고위험군 아니겠습니까? 고위험군들은 치매를 빠르게 조기에 진단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그래도 아직까지 알려져 있는 치료 방법 중에는 최선입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치매 어르신들의 표적 인구를 통해서는 표적 인구는 또 표적 인구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인력 수급 문제도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각 14개 시군에서 지금 인력 수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임상 심리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협력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협력 의사를 지금 구하지 못하는 곳도 한 2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가 조금 열악한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이제 공동의 노력을 해서 정말 치매를 전문가답게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서 좀 같이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들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건소에서 했던 것을 보건소에서 치매 어떤 조금 영역을 했던 것을 이제는 확대를 해서 추가 인력들을 많이 수급해서 이제 확장시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전문성을 갖고 있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하시는 지역이란 편차. 아무래도 실적 위주의 그 평가 시스템이 정말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환자 수 많이 했다, 발굴했다. 이게 중요한 실적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오히려 예방보다는 있는 사람 중심이 되고 있어서 제도 취지를 약간 좀 덜 살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센터장님도 매일매일 환자들 또 보호자들을 만나실 거 아닙니까? 가장 생생하게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 어떤 점을 좀 절실하게 필요로 하시던가요? 가족 입장에서는 우선 긴병에 효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매라는 것이 평균 진단을 받고 한 2년에서 20년 정도, 길면 한 20년 정도 이렇게 쭉 가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옆에서 쭉 지켜봐야 되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참 고역이죠. 그리고 치매가 악화가 되면서 이제 환자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치료 비용이라든지 간병 비용, 시설에 입소를 한다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치매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죠. 번아웃 되는 것이 차츰 되다 보면은 심리적으로도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수면장애 이런 것들도 많이 호소하시고요. 이게 가족의 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족 중에 치매 환자분이 있고 이게 이제 낫는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 버틸 수 있는데 치매는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부터가 절망으로 시작되고 그래서 돌보는 가족들도 병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냥 가족이 해치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범죄까지 일어나는데 특히 이제 가족분들은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고 했을 때 가장 기대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비용의 문제도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사실은 힘든 게 간병비거든요. 보통 하루에 간병이 뭐 7만 원, 8만 원, 9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30일로 따지게 되면 이건 도저히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4대 중증 질환과 같이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간병비 문제는 반드시 좀 어떤 그 더 큰 보장으로 좀 가야만 실질적인 가정의 부담이 좀 덜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제 또 고통을 이제 호소하시는 게 물론 방문 서비스 좋고 또 돌보미도 좋은데 이분들도 생활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이 프라이버시가 치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도 좋지만 오히려 그 프라이버시를 좀 보호받기 위해서 이 치매 환자분들이 밖에 있는 시설로 이렇게 좀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매 환자 학대가 5,046건인데 그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치매 노인 학대 피해자 1,122명 중에 770명, 그러니까 68.6%가 가정 내에서 학대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계를 보면은 뭐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일단 알츠하이머성 치매만 보면 발병 후 평균 생존 기간이 8.5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기간으로 한번 따져봤더니 치료비만 4,950만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을 적용시켜주고 장기요양 수가를 적용시켜주고 최근에는 그 기저귀 값도 어떻게 해주는 노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다려보면 저는 조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한 방에는 다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그 가족 입장이라면 제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고통을. 그런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치매가요. 어리석을 치자에 미칠 매자를 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일본의 사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치매 환자가 75만 명 정도인데 일본은 한 3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 책 광고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저자가 쓴 책이에요. 치매 이길 수 있는 전제. 근데 이거는 일본의 의사가 쓴 책입니다. 치매를 산다는 거. 지금 일본은 2004년부터 치매라는 말을 없애고 인지증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병인데 그 인지가 좀 인지 기능이 저하된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치매와의 전쟁 선포, 자꾸 국가가 치매 걸리면은 이 가정이 어떻게 될 거고 모두가 다 가정이 산산조각 날 거고 이런 식으로 몰고 가지 말고 나도 치매가 올 수 있고 내 이웃도 치매가 올 수 있고 누구나 치매가 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사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살아보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직 조성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좋은 지적이시고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치매를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한 게 벌써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8년도에 지금 치매와의 전쟁이 선포가 됐고요. 2000년이 들어서 이제 고령화 사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나왔던 게 전쟁을 선포해서라도 우리가 빨리 여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각심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이젠 전쟁이 아니고 치매라는 것은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요양원이나 이런 데 보내는 것보다는 내가 살고 있었던 곳에서 살아가면서 치매 어르신의 어떤 존엄성, 아까 프라이버시 말씀도 하셨는데 프라이버시를 지켜나가고 존엄성을 지켜나가고 내가 있었던 익숙한 공간에서 가능하면 조금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3차 치매 종합계획에 포함이 됐었고요. 이번에 그 치매 국가 책임제 내용 중에 하나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마을을 우리가 각 시군마다 세운다든지 아니면 치매 파트너를 양성을 한다든지 치매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치매를 아주 정말 불치의 병, 치매 걸리면은 격리를 시켜야 되는 병 이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너무 기능이 떨어지고 독립성이 약화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입소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용이 드는 부분이고 국가 차원이 아니고 민간 단위에서 우리가 좀 협조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민간 단위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해왔죠. 그래서 지금 국가가 공적 기관이 나서기 전에는 사실 병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전쟁 이야기가 나왔으면 이제 각계전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쪽 분야는 열심히 치매하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들은 사회복지 선생님들 열심히 또 서비스하고 근데 치매 국가 책임제의 핵심적인 요소는 서비스가 너무 산재해 있다 보니까 막상 내 가족이 치매 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이걸 어디 가서 어떤 서비스를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치매는 경증 치매에서부터 중증 치매까지 모양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경증 치매를 대하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의 형태와 중증 치매가 됐을 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기관 어떤 그런 요양시설, 병원 이런 것들은 그나마 좀 기본적인 것들은 그때 막 정말 시급하게 확충을 했습니다. 근데 충분하지는 않고요. 전라북도만 해도 지금 공립
요양병원 6군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전문 병동을 갖고 있는 곳은 단 2곳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과연 치매 환자들이 그러면 민간 병원에서는 그런 치료를 못 받느냐? 민간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요즘에는 인식 개선이 많이 돼서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도 치매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시키고 이런데 동참들 참 많이 하십니다. 네. 국가 책임제 실시해서 본인 부담률을 10% 밑으로 떨어뜨리겠다. 이 부분만 충족이 되면 치매 환자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좀 충분한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좀 개선 보완해야 될 부분이 그거는 이제 있습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한정되고 네. 치매라는 것이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질환이죠. 네. 치매 한 가정에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은 처음에는 가족 중에 이제 건강하신 분 가능하신 분이 내가 건강하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니까 하고 이렇게 내가 간병하겠다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하기도 하고 네. 상당 부분은 당연히 해야죠. 그 도덕적인 마음으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치매라는 병이 비가역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진행이 되면서 이제 해줘야 될 것이 산더미처럼 늘어나죠. 그래서 이분의 삶이 가족 간병인의 삶이 없어지면서 이분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됩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되고 지금 우울증이건 번아웃 증후군이건 이런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계에 의하면 그 가족 간병인 같은 노인 간병인 경우에는 더 많이 아프고 계세요. 병이 개수를 더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예. 많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정서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요즘 뭐 레스피케어라고 하고 선진국들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가족 간병인한테 정기적으로 휴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정기적으로. 예. 그게 몇 시간이건 일주일에 뭐 몇 시간이건 며칠을 주는 거건 이렇게 정기적으로 휴가를 줄 수 있고 그동안에 누군가 맡아줘야 되잖아요. 그 기관에서 단기 보호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죠. 방문 요양이건 그 기관에 잠깐 뭐 데이케어 센터처럼 유치원처럼 이렇게 맡아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보건과 복지와 의료가 같이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례관리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많이 커버해주는 부분이었는데 이쪽에 지금 공부하신 분들을 치매 관련 공부를 많이 교육을 시켜서 네. 많이 배출을 해내는 게 중요한 지금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참 해결을 하기가 어려운 난제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반드시 올 것이 불보듯 뻔한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알아요? 아주 잘. 뭐 엄마 저렇게 되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저 짓거리를 한 게 전혀 기억이 안 나. 치매도 얼마요?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네. 예, 하나보다 둘이 낫겠지. 심심치도 않고.